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전일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이라서 굉장히 우리 주주님들 반가우실 텐데요. 현대차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대차 대장주, 자동차의 대장 현대차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IT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세트리온을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현대차의 어떤 그런 위치는 좀 절대적이다, 자동차에서. 이 현대차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대차 주가 지금 굉장히 지루하게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반격의 기회가 오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최근 주가 연말 연초에 이 20만원 상승을 하면서 20만원을 뚫으면서 굉장히 이제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연초를 보내다가 갭상승, 엄청나게 큰 갭상승을 하면서 거의 30만원 구간까지 터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8만 9천원. 그러다가 하락하고 반등 나고 하락하고 반등 나고 이러한 추세로 우하향을 하면서 벌써 이제 한 3달 이상 4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하락을 했는데요. 벌써 하락과 행보가 3, 4개월 이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 이 기간 3, 4달이라는 기간과 가격 조정 28만 9천원에서 약 29만원에서 21만원까지 이렇게 좀 시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저는 이 현대차,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를 긍정적으로 볼까? 우선은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21만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슈도 이슈지만은 차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보는 게 더 쉬워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전저점, 그러니까 갭상승을 하기 전 고점하고 지금 최근에 지지를 받는 가격대하고 일치합니다. 약 21만원 초반대. 우리가 이 갭상승을 해서 이렇게 뛰었던 것은 여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애플카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간 과정 속에서 현대차가 아니라 같은 그룹인 기아차가 한다고 했다가 기아차하고도 결렬이 돼서 애플카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갭상승의 재료가 완전하게 소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이슈가 나오기 전 가격이 21만 원이었죠. 그 이슈가 나온 가격이 28만 9천 원이죠. 요 가격대가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상승시켰던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고 서서히 몇 개월 동안 가격이 어디까지 다시 내려왔다? 애플카 이슈 전 가격까지 내려왔다. 그렇다라면은 이 애플카 이슈 완전 재료 소멸, 이게 이 거품은 어느 정도 이제 다 걷어냈다. 애플카 이슈는 이제 사실상 현대차에 껴있지 않다.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더 볼 수 있는 거냐면은 애플카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현재 여기를 기억 속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차트가 어떻습니까? 21만원까지 높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다시 4% 상승하면서 22만원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 이제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사실 지금부터 이제 시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3월 말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하다가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상승하다가, 그렇다라면은 현재 요 앞 구간은 어쨌든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됐죠. 뭐 애플카든 뭐든 간에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보시면은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번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이 매물대 소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집니다. 상승에 대한 의지가 강해져요.
네, 그러면서 25만 원 뭐 그 이상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만 원을 깨지 않고 지켜줬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기술적인 그런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습니다. 뭐 빨간색이 간간히 보이는데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그런 빨간색 매수고요. 거의 뭐 현대차는 계속해서 매도를 대량으로 했다. 외국인도 기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이 팔았습니다. 보시면은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결국에 이 조정은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지금 2월 1일부터 5월까지 놓고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나고 개인이 뭐 거의 1조 이상, 1조 가까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이 어떻죠? 연기금을 비롯해서 아직 장 마감을 안 했지만은 기관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가의 방향성을 바꿔줄 키는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들의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선은 기관도 들어오고 주가 지지해주고 앞으로 추세가 또 이렇게 약간 우상향으로 트면은 우리 외국인도 좀 이제 마음을 바꿔서 매수세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라면은 사실 현대차 지금은 4개월째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게 뭐 1, 2주 혹은 한두 달 더 연장이 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구간입니다. 그 시장으로 놓고 본다라면요. 현재 어떤 그런 철강, 건설, 은행 이런 좀 기존의 전통 가치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해운, 조선, 굴뚝산업 그리고 뭐 이제 어떤 그런 한 우리나라 뭐 효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오롱, 한화 이런 좀 최근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룹들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뭐 철강, 포스코도 말할 것도 없이 급등을 하고 있죠. 이러한 좀 어떤 그런 소외가 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장주 IT 반도체, 자동차, 뭐 바이오, 게임, 인터넷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 중에 조정을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업종 중 하나가 자동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차화정이라고도 하고 이게 자동차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였는데 요즘에는 이 전기차로 인해서 성장주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테슬라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굉장히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수십 년, 뭐 100년 이상 지속되어 내연전기 차에서,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어떤 그런 자동차 조립사라는 완성차 조립을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앞으로는 뭐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성장 산업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자동차 IT 반도체 전자기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차 주가 좀 많이 하락했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히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매출 가지고 간다, 뭐 매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최소 일봉보다는 주봉, 월봉을 보면서 흐름으로 섹터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5월인데 2021년 연말에는 과연 현대차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까? 연말까지 보시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최근 하락의 여러 가지 이제 이슈적인 요인이었다라면 자동차 이제 그 반도체 부족. 그러니까 자동차는 많이 팔리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자동차가 현대차만 만약에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 못한다라고 하면 악재가 맞는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데 현대차가 그나마 상황이 나아요. 그러면 유리한 입장인 겁니다, 지금 회원님들.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 자동차를 전 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많고 전기차도 많고 신차에 대한 수요도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요층이 못 가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나중에는 이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5월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반도체 상황 좀 풀리고 생산되고 생산되는 대로 족족 팔리고 그러면은 그냥 매출이 뒤로 밀릴 뿐이지 이게 없어지는 매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주가의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 주가는 결국에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반도체 부족 현상은 과거의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앞으로면은 이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다? 자동차 반도체의 어떤 그런 수급의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도 보고요, 수급적으로도 보고요, 외인기관 그리고 이슈적으로 놓고도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섹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대장주 현대차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법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한 방에 태우기보다는 좀 나눠가지고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하락할 때마다 모아간다라면은 이번 시기가 지나고 지금 굴뚝주들, 가치 내수주들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진정되면은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을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다시 이어가자면은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21만원보다는 20만원 이탈로 보세요. 20만원 이탈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21만원을 살짝 깰 수도 있어요. 좀 러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